여러분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과 고민을 넘어서 청년 자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와 친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Y 생명지기를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가장 힘들고 내일 뭐 해야 되지? 네, 기다림의 연속이고 근데 다른 이렇게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항상 그럴 것 같거든요. 기다림의 연속이고 도착지가 모르는 곳을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많이 조급하고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친구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뭐 키라도 조금 더 커야 돼. 아니면 영어를 1점이라도 더 높아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타인 때문에 뭔가 내가 진짜 못하나? 아무래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은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회 나가면 잘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Y 생명지기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예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유도 없이 힘들기만 하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린 어느새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아픈 환경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절감이 생긴 기분이 들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감, 그런 느낌들이 지금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거나 활동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제약이 생기거나 제대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다고 느꼈을 때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문제는 어느 특정 계층만의 문제를 떠나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을 지원해주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로 정의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년의 자살률과 사망자 수를 보면 청년 자살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13,978명입니다. 그중 청년들의 자살 사망자는 2,262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 중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13,978명 중 서울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163명이며 그중 청년들의 자살 사망자 수는 452명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1명 이상의 청년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 즉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힘들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취업인 것 같아요. 요즘 너넨 이제 졸업반인데 너넨 뭐하냐?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스펙을 쌓으려고 뭐 토익 공부를 한다던가 다른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것 때문에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성공하는 거에 대한 불투명이죠. 뭔가 삶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제 3포 세대까지는 뭐 연애, 취업, 뭐 결혼 이런 거였는데 N포 세대는 N이라는 말이 셀 수 없는 그 영어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뭘 포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많이 힘든 시대구나. 그리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이야기처럼 취업 문제 이외에 좌절된 소속감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냥 혼자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가장 믿을 만한 곳이 부모님이긴 한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꾹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만 친구한테 말을 해요. 거의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해서 뭐해. 그럼 친구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 밥 먹어. 그래, 잘하고 있네.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청년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중 감정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 학교, 선후배를 먼저 찾았습니다. 청년 시기는 발달 단계상 본인이 이루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고 취업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이러한 좌절감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들이 뜻하는 바, 또 희망하는 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굉장히 희망을 좀 상실하게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에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인관계에서의 좌절감이라던가 또 막연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들이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정도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날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문제, 또 사회적인 박탈감 등이 더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 이유는 기성세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20, 30대일 때 당했던 경제적인 위기, 가족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켰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청년들에게 그걸 요구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청년들이 커왔던 거죠.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한 경쟁적인 상황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육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늘 느끼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정하다고 느꼈을 뿐이지.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그마저의 공정성도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청년들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요인들에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호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 위험 요인으로는 자살 유족, 과거 자살 시도력,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경제적 손실, 질병, 가족 해체, 의미 있는 관계의 상실 등이 있으며 자살의 보호 요인은 가족, 친구, 취미활동, 정신, 신체, 약물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치료와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에 나온 것처럼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자살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년의 자살 위험 요인으로 정신질환, 과거 자살 시도력, 충동성 공격성, 고립 혹은 사회적 지지 부족, 경제적 지원 없음, 사회적 상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치명적 도구에 대한 접근성, 자살을 영웅시하는 미디어 노출, 학업 문제 등이 있으며 청년의 자살 보호 요인은 가족이나 다른 지지 기반에 대한 강한 유대, 효과적인 임상 개입에 대한 접근성, 치명적 도구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 기술, 좌절 내성과 정서 조절 능력, 미래에 대한 희망, 대처 능력, 전반적 삶에 대한 긍정적 믿음, 자살에 반대하는 문화적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학업 문제, 이성 문제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자살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가장 짧았고 정신건강 문제와 과거 자살 시도력으로 사망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인 증상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던가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정신질환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취업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그에 대한 좌절감, 또 답답함, 또 불안감 등이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적인 고립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들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잘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스트레스와 답답함, 힘듦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런 좌절감을 경험했을 때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는 회복적인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건강하게 내가 어떻게 주의 전환을 하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단단한 어떤 지지 체계 그리고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힘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힘들었을 때도 그렇고
서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그게 예방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은 솔루션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솔루션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숨기고 수면 아래에 묵혀두는 문제들은 응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그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게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자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명 존중에 대한 여러 다양한 교육들이 있을 거고요. 또 심리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 자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져가는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지킴이가 되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Y 생명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지킴이 활동 전략을 이용하여 자살 예방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 전략이 바로 생, 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은 4개의 전략에서 앞글자를 따온 말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진행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 생명지기의 Y는 유스와 영의 Y를 따서 네이밍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청년들의 자살 예방 교육 콘텐츠로 청년들이 쉽게 생명 지킴이로서 활동 전략을 배우고 자살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생명지킴이란 생명지킴이란 주변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문 기관에 안내하여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가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생, 명, 존, 중 활동 전략입니다. 우리는 Y 생명지기를 통해 생, 명, 존, 중 활동 전략을 배우고 생명지킴이가 될 예정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중요사항 전해주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생하게 포착하기입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는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변화로는 정말 죽고 싶다, 살기 싫어,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등의 표현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변화로는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 그동안 고마웠어 등이 있습니다. 행동 변화는 식사와 수면, 주변 정리, 대인 기피, 자해 행동, 외모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상황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 상실에 대한 경험, 외로움,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 행동, 상황적 변화로 누군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무슨 일이야? 말을 안 하고 10분 동안 울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 그래 들어주고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위태로워 보였어요. 장난식으로 뭐 자살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가 정말 밝은 친구였어요. 정말 밝아서 저랑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어느 날부터 그냥 표정이 없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요즘 힘든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야, 왜 그래? 오늘 뭐 밥이라도 먹자. 놀러 가자. 아니야, 나 피곤해. 나 쉴래. 혼자 갔다 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저는 얘 왜 이러지?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좀 더 다가가지 못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죽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처한 상황, 현실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고통스러운가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인 말을 어떤 말들을 하는가. 죽고 싶다라는 말은 뭐 흔히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담은 말들이 사라지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떠나는 게 낫겠다. 내가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떨어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차에 누군가 사고가 좀 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행동은 또 어떻게 변했는가. 잠은 잘 자는지 또 밥은 잘 먹는지 네, 이렇게 좀 평소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자살 경고 신호라는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걸 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외모적인 변화들 혹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언어적인 표현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다양한 경고 신호들 중에서 한 가지만 나타내더라도 유의 깊게 보시고 이를 좀 접근하면서 대화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물어보기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로 자살에 대한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환기가 되어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기가 어렵고 지금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살 생각입니다.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자살 생각에 대해 물어봤다면 자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세 번째, 계획을 세웠다면 자살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네 번째, 자살 도구까지 가지고 있다면 디데이 확인을 위해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둔 날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다섯 번째,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과거 시도력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만일 자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말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 자살하고 싶어?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야 그 친구도 인지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심정인지를. 오히려 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살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친구가 현재 많이 고통스럽고 어쩌면 그게 도와달라는 그런 신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면 바로 질문을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개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줘야 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로 취급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냥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도 그거를 말할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또 아는 척 하면서 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다 들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못하겠다 그러길래 뭐가 못하겠는데 하니까 또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제 하나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주고 감히 어떻게 위로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 진짜 나였어도 그랬겠다 살아보자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아낀다 내가. 사실 어떤 충고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땐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들어주고 만약에 그 친구가 앞에 있다면 손도 잡아주고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감이라고 한다라는 건 정말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온전히 가슴 깊이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혹은 뭔가 정답만 알려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감정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해줬구나 이런 내가 들어보니 어떠하다라고 그냥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자살의 문제를 고민해서 털어놓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본인의 이런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존재가 있다는 게 굉장한 위안과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꺼낼 때 주변에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눈빛과 표정으로 그 친구를 좀 잘 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또 이 학생들은 힘든 시기를 또 잘 이렇게 버티고 이겨내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 사항을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자해의 경험이 있거나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가 당사자가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관련한 기관을 의뢰해서 연계를 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같은 문제로 인해서 대학교에 있는 심리상담 센터를 약 3개월 정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는 게 꺼려지는 이유는 사회적인 낙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낙인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힘들면 일단 내가 병원을 찾아가거나 상담센터를 찾아가겠다는데 그것은 뒤에 차후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직접 방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중요 사항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 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세요. 중요사항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연계해주세요. 지금까지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2개의 사례를 보실 겁니다. 해당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생, 명, 존중 활동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최근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가족이 연달아 수술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라는 생각에 하루가 우울하기만 하다. 자신을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여겼었는데 강하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갔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가혹한 것인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밥도 먹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무기력해져만 갔다.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슬퍼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집안의 큰딸인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생각에 걱정이 되어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기숙사에서도 마음 편히 울 곳도 없고 친구들 앞에서도 맨날 울면 민폐가 될까봐 어디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을 이기기 어려워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소영아, 요새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나 괜찮아. 근데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우리 약속 잡은 지도 오래됐잖아. 사실 요새 계속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 지난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어. 원래 나 이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 그래, 요즘 너답지 않아. 밥은 먹었어? 아니, 입맛도 없고 그래. 그렇구나. 무슨 일인지 걱정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친구는 힘들어하는 소영이를 이렇게 되돌려 보내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소영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군대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한 정우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수업을 마치자마자 친구들을 뒤로하고 빠른 걸음을 재촉한다. 현재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하고 있지만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용돈을 마련하기에도 벅차다.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고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졸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과 취업을 하더라도 집안의 경제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복학해서 처음 친 시험에서 성적도 잘 나오지 않고 성적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만 커간다. 내가 노력을 해도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절망감만 들 뿐이다. 야, 주말인데 여행이나 갈래? 너나 가. 나 돈 없어. 야, 그래도 너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니까 나보다 돈도 많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답이 없다. 나중에 취업하면 되지.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나는 흙수저라서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도 없어. 좋은데 취업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나 이번 시험도 망쳤어. 그냥 술이나 한잔해. 앞으로 나아지긴 할까? 내가 한다고 뭐가 변하긴 할까?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친구는 정우의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청년대상 생명지킴이가 되기 위한 과정을 모두 배웠습니다. Y 생명지기 이외에도 S 생명지기, T 생명지기, 영상교육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 플랫폼을 더욱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면 생, 명, 존, 중 활동 전략의 자세한 내용과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원한다면 문자 수신에 동의해주세요. 다양한 어려움으로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주변에 있다면 Y 생명지기가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